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시는 마약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기업들도 좋은 데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공무원 시험이 진짜 마약이 맞아요. 정말 강력한 마약이에요. 저기 마약에 중독됐다가 헤어나오신 분 있죠. 저 김폴린 저분도 마약을 4년 동안 경험하신 분이에요. 제 방송에 잊을만 하면 얘기하는 게 7급 외무 영상 유치 4년 준비했다. 접었다. 아깝게 떨어졌다. 이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댓글로도 적어가지고. 저도 그 마약에 한번 중독됐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공시란 마약에. 공시가 정말 마약이 맞아요. 경험해본 사람 알죠.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힘듭니다. 특히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빼기 힘들어요. 이 공시가 열심히 해서 붙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사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지기수로. 특히 공시 바닥의 문제가 안 되면 접어야 되는데 접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이 바닥에서 계속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공시 바닥에서는 장수생 또는 고시낭인이라 부릅니다. 이미 이 공시 바닥에 낭인들이 많아요. 여기에 청춘을 다 바쳐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라도 붙어서 이제 합격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안 붙은 사람들은 정말 커리어가 애매해집니다. 왜냐, 3년 동안 공부를 한 게 다지 내가 사회에서 뭔가 경험을 쌓았다거나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고 나서도 마땅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를 시험을 치러 온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일로 왔단 말이에요. 사기업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공시에서 안 돼가지고 왔는데 공백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나이도 먹었고. 그러면 취업에서 밀렸으면 밀렸지 유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일도 없죠.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공시학원으로 물을 들이는 사람도 많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TO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해마다 조금씩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약에 빠질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공시란 마약에. 자꾸 마약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미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4년, 5년, 6년 준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구급시험에. 그 일반행정 됐다고 해서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행정 공무원 되겠다고 준비한 사람들 뭐 보니까 4년, 5년, 6년. 제 아는 지인분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여자 신입, 일반행정 신입 2명 들어왔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아요. 올해 34살이니까. 34살에 1원부터 출발이야. 그런데 얼마 정도 준비했냐고 하니까 5년 준비했대요. 5년. 그리고 제 방송에 이번에 작년에 대구청 이제 대구 지역 일반행정 지방직 구급을 합격하신 분, 그분이 이제 면접 처리했는데 여자 지원자가 6년 했답니다. 구급 일반행정을 6년 했는데 나이가 33살.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 구급 공무원도 장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 합격자, 뭐 1년만 준비하고 붙은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단기 합격자는 어느 시험을 보더라도 소수입니다. 완전 극소수.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도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사기업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정말로. 뭐 삼성 LG는 말할 것도 없죠. 삼성 LG는 지금 뭐 공채 같은 거 하면 세 자릿수가 넘어가죠.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한 10년 만에 대량 채용을 합니다. 대량 채용. 한 500명인가 뽑는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좋게 한 10만 명은 넘게 지원할 겁니다. 10만 명 더 지원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만 명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지원자가 많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학력을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학력을 제한을 시켜놔요. 어떻게 제한을 시켜버리냐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렇게 두 가지 학력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졸자나 석사조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채를 보니까 고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문대졸 그리고
학사졸, 석사졸, 박사졸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고졸 이상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지원 많이 하겠죠, 이번에. 엄청 지원 많이 하겠죠. 미어 터지는 겁니다. 대졸자들이 그동안 대기업 생산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학력 제한을 걸어버리다 보니까 서류에서 이제 아웃된다거나 지원을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요즘에. 대졸자들도 요즘에 대기업 생산지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서 이번에 현차 공채 지원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0만 명 그냥 넘을 거예요. 그 200대 1은 넘는 거죠. 웬만한 공무원 굉장히 씹어먹는 거죠. 왜냐하면 앞전에 재작년인가 그때 기아자동차 채용이 있었죠. 기아자동차도 생산지 채용을 했었습니다. 150명인가 채용했었는데 그때 6만 명에 지원했어요. 6만 명. 그러니까 한 400대 1이죠. 400대 1. 어마어마하죠,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졸자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원했지만 막상 최종 합격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직이 말 그대로 단순 반복적인 일이에요. 굳이 어떤 대학의 전공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학의 전공이 솔직히 사실상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일해본 사람들은 알죠. 대학의 전공 지식, 가방끈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보면 생산직입니다. 생산직에서 중요한 거는 성실함과 근면함, 그리고 건강함, 요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4년제 지원자를 받긴 하면서도 최종 합격까지 붙여줄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때 가봐야겠죠. 아무튼 그만큼 이제 대기업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좋은 기업 들어가기 힘들고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지원자가 많아요. 사무직 경리 같은 일자리도 중소기업 경리도 한 명 뽑는데 막 100명씩 지원하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보통 경리는 여자분들 뽑거든요. 남자분들 잘 안 뽑습니다. 애초에 남자분들 지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급여적인 사항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경리는 대부분 뽑을 때 한 200에서 한 220 정도 급여를 책정합니다. 300 이상 주는 경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줘야 한 250. 연봉 3천만 원 맞춰놓고 뽑는데 이거 하나 들어오겠다고 한 100명 가까이 지원해요. 못 믿겠으면 인크루트나 저기 자플래닛 사람인 같은 데 검색하시고 몇 명 지원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볼까 제가? 좀 이따 확인해드릴게요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제일 심한 착각이 자기는 공무원 했으니까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우해줄 것이라 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포식자들만 죄다 모여있는 사기업들이 훨씬 더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들죠. 또 남들보다 뒤처지면 사기업은 바로 잘립니다. 게다가 이번에 삼성전자도 월급 많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임원들 다 잘랐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이죠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치열하죠. 사기업은 야육강식이죠. 강한 사람은 살아남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회사에 내가 오래 붙어있고 싶어도 사기업 오래 붙어있을 수가 없죠. 근데 공무원은 내가 못해도 오래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고용보장이 확실하니까. 공무원과 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장이죠. 사기업이 일을 잘해도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자를 수 있거나 희망퇴직 당할 수 있죠. 근데 공무원은 일을 못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게 사기업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사기업은 바로 잘립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사기업도 사람 자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틀린 말입니다. 사기업도 사람 쉽게 못 자릅니다. 쉽게 못 자르니까 희망퇴직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줘가면서까지. 특히 생산직은 못 자릅니다. 이건 대지님이 잘 아시겠죠. 사기업 특히 대기업 생산직 놓여 있는 데는요. 그냥 못 자릅니다. 못 잘라요. 왜 현차가 유명한데? 왜 기아차가 유명한데? 못 자릅니다. 자르면 난리 납니다.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에 놓여 있는 데는요. 사실상 못 자릅니다.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무직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못 자릅니다.
버틸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말을 좀 심하게 했어, 어떻게 보면. 말을 좀 말도 안 되게 심하게 했습니다. 사기업이 기본적인 경쟁을 하는 건 맞는데, 바로 이렇게 잘리지는 않아요.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40까지는 어떻게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근데 이제 40 넘어가면서부터 좀 바뀌는 거죠. 보통 이제 40까지 넘어가면 이제 사기업에서도 보통 과장 이상의 직함을 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뭔가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뭔가 보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보통 대기업에서도 과장까지는 어떻게 존버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연봉이나 복지를 많이 주는 대신 그만한 어떤 책임을 주게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과장이 돼서 파트장이 돼서 뭔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할 시에는 내가 내년에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한 50대 되거나 차이가 확 벌어져요. 보통 사기업에서 사무직 분들은 50 넘어서까지 버티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50 넘어서까지 버티는 분들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현장직 분들은 50 넘어서 버팁니다. 사실 사무직과 현장직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게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그때예요.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현장직은 못 자릅니다. 그렇게 쉽게 못 자릅니다. 중소기업도 쉽게 못 자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시세 같은 분들은 자르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막 퇴직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체가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데,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못 잘라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기계 같은 거 다룰 사람이. 보통 공무원하고 사기업이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게 한 40대 후반? 공무원분들은 한 40대 후반 되면 이제 연차가 20년차 되니까 이제 월급이 좀 되죠. 근데 사기업은 그때 가서 나오고 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이제 피자집 하다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말아먹죠.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50 넘어서 가버리면 그동안 호봉으로 내가 고생한 거 인정받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한 6급 달 수 있고, 빠르면 5급도 달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대우도 달라지고, 일도 편해지고, 보수도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인정받는 거죠. 사실 내가 봤을 때 사기하고 공무원 희비가 엇갈리는 건 한 40대 한 중후반? 그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임원도 잘렸다고 하는데, 임원까지 갔으면 평사원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정말 성공한 겁니다. 보통 임원까지 간다고 치면 이분들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못해도 5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습니다. 평사원으로 못해도 25년에서 30년 다니신 분이에요. 사실 임원들은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벌어놓은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장난 아니에요. 공무원 퇴직금 우습게 뛰어넘습니다. 삼성에서 임원까지 뭐 상무나 전무까지 해서 잘렸다고 치면 회사에서 못해도 평사원으로 한 25년 이상은 다닌 거고, 삼성전자의 평사원 25년 이상 다닌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안 그래요? 평사원으로 임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1%, 2% 되려나? 2%도 안 될까? 1% 될까 말까 그래. 대부분은 부장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나오니까. 전무, 그리고 이제 상무 이런 분들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잘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임원, 보통 이사까지 가면 부담스러운 게 뭐냐, 부장까지 정규직인데, 이사도 넘어가면 이제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2년 단위 계약직이 되는 거죠. 계약직이 돼가지고 무조건 성과를 보여줘야 되죠. 뭔가 내가 사업을 꾸려가지고, 보통 이제 이사 정도 되면 사업부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보통 상무된 본부장 되고, 사업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성과를 이제 2년 단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나가게 되고, 성과를 보여주면 계속 이제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 전부나 그 위치, 그 위의 위치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무 정도 다한다 하더라도 연봉이 수억 대에다가 뭐 다른 것도 지원받고, 그리고 설령 내가 상무거나 정무까지 하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그만한 대우도 다 그만 고생했으니까, 뭐 이분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노후가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 다닐 만큼 다닌 거니까.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사기업 좋은 데는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공무원은 좋은 게 뭡니까? 학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초절도 합격하면 9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박사건 초절이건 간에 이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동등한 입장입니다. 들어가면 똑같이 9급이에요. 근데 사기업은 다르죠. 고졸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학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석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학벌 같은 거 없어도 어떻게 들어가서 합격하면 그만이에요. 필기 성적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기업은 학벌이 좋아야 되죠. 학벌도 좋아야 되고 평점도 있어야 되고 토익이나 어떤 대외적인 어떤 자격증이나 성적도 좋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애시당초 지원이 안 돼요.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사람도 지원조차는 가능하잖아요. 필기 성적 높으면 학벌 같은 거 다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기업은 지원하려면 아예 스펙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뽑는 자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리 장벽 자체가 이게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난인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치는 자격 요건을 학벌 순으로 잘라버리고 스펙 순으로 잘라버리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전학년 학점 평균이 3.5점 이상, 토익 한 800점 이상, 뭐 기사 자격증 2개 이상으로 하면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에 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80% 이상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도 맨 처음에 학벌을 서류 전형으로 이용해서 사기업처럼 똑같이 가버리면 지원자가 확 줄어들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구한테나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근데 사기업은 그렇지 않죠. 사기업은 추진 성분 같은 거 많이 따지고 스펙 같은 것도 많이 따지고 학점 같은 것도 많이 따지죠. 애초에 이게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죠. 지원할 수 있을 때 통과가 안 되죠. 생산직 같은 경우에도 스펙 보는 데 굉장히 많죠. 생기부도 보고 내신 성적도 보고 전문대 학점도 보고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도 보잖아요.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서류 통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기업은 나이가 많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은 나이가 많아도 합격만 하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40대 50대도 합격만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사기업은 보통 30대 초반 넘어가 버리면 사무직도 좀 버겁고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통과가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나이적인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이런 건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시낭인들을 많이 양산하는 거죠.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계가 없다 보니까. 사기업은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